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파운드리도 여러분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온 텔레칩스 관련 공시가 나왔어요. 대표가 지분율을 확대했다고요? 예, 그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가 이제 CB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확대했습니다. CB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채인데 이거를 이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보통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규정에서는 CB를 인수해도 공시 대상이고 CB를 인수한 것도 분량도 역시 이제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구 대표가 38만 주가 넘는 주를 이제 CB를 갖다 인수했고요. 인수하면서 그 인수 가격이 이제 15,524원이기 때문에 어제 텔레칩스의 종가가 18,09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장구 대표는 일정 이상 수익이 이제 보장된 행사를 했고요. 그 텔레칩스를 이제 말씀드리면 텔레칩스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이제 공장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텔레칩스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그 회사가 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영국의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도 하고 ARM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암이라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의 모든 CPU에 해당하는 AP의 근간이 되는 설계 그 특허를 갖다가 암이 갖고 있고 이 암을 갖다가 작년 삼성전자 인수하느냐 뭐 그 전에 또 SK하이닉스 인수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텔레칩스 역시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텔레칩스는 어떤 반도체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DRAM이나 뭐 플래시 메모리는 아니고 촬영용 전장용 반도체에 이제 그 칩을 갖다가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작년에 이제 LX 세미콘이 약 10%, 10.64%로 이제 2대 주주가 되면서 그 제휴를 관계에 맺었습니다. LX 세미콘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LG 그룹에서 분가한 LX 그룹의 이제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데 LG 그룹에서 LG 전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서 전장용 반도체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X 그룹이 텔레칩스를 갖다 2대 주가 됐다는 것은 LG전자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도 LG전자가 전장용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장용 관점에서 그 LG그룹, LG전자, LX세미콘, 텔레칩스 연계로 이제 확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장용 반도체가 얼마만큼 이제 그 확대될 것이냐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장용 반도체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장용 반도체 텔레칩스의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하나를 갖다 완성하려면 중간에 하나라도 공급망에서 차질이 생기면은 전장용 반도체가 완성돼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그 이장규 대표조차도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전장용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서 본사의 매출이 차질이 빚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장용 반도체 공급량이 해소됐기 때문에 주지하다시피 예를 들면 그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예정보다 출고 대기간이 확 줄었습니다. 그 점은 텔레칩스의 매출과 그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전장용 반도체, 전장용 부품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텔레칩스의 전망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온 김에 실적 이야기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죠. 포스코홀딩스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실적 뚜껑이 열리니 개선은 확실히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핵심 포인트 전해주시죠. 예,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좀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1분기에 적자였는데 1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지하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포스코라는 자체가 이제 철강 부문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재작년에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포스코라는 철강 부문을 포함을 해서 다른 계열사까지 모두 이제 포스코홀딩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 한 60%는 되고요. 근데 여전히 크기 때문에 포스코의 그 철강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결정됩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이제 태풍 흰남노가 이제 포항을 덮치면서 이게 단기간의 어떤 침수가 아니고 전체 공장이 뭐 장기적으로 침수를 하면서 큰 이제 피해를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였냐면 이게 사실 복구가 가능하느냐, 1년 안에 복구가 가능하냐 정도의 전망이 나왔는데 극적으로 이제 뭐 민관이 모두 다 투입을 해서 극적으로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는 원래 주력이었던 철강이 이제 흰남노의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신한노나 포스코의 철강 사업이 아니었고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리튬을 비롯한 많은 광물 자원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고는 이제 포스코 이제 퓨처엠이 과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응극재를 생산한다는 것이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많은 또 시장의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포스코홀딩스에 이제 그 매수 세력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이 점이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또 다른 시장에 주목할 점인데 향후 주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철강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포스코 철강 분야 보면은 중국이 이제 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중국이 얼마만큼 철강을 생산하느냐, 생산하는데 생산한 물량을 해외로 얼마만큼 이제 반출하느냐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분야의 그 매출을 견인합니다. 근데 다행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 수요는 컸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중국 기업 당국이 자체적인 철강 생산을 갖다가 작년 이하로 이제 축소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보장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2차 전지는 주지하다시피 아주 순항주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응극재를 모두 다 생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도 아주 후한 점수를 줘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리튬을 갖다가 광산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또 하나 이게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리튬 광산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리튬에 투자했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주 해안이 좋았습니다. 이 점도 역시 동일하게 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